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아침에 나와가지고 산책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뉴스를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9월 20일 화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최고시고요.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그나저나 오늘 캘리포니아 날씨가 막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덥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춥지도 않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햇볕이 강렬하게 지금 내리쬐고 있습니다. 너무나 따봉이고요. 이렇게 날씨가 좋으니까 오늘은 또 해변가에 놀러 가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막 덥지가 않거든요. 덥지가 않고 바람은 이 공기는 굉장히 차갑습니다 지금. 그렇고요.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어제 단하루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2만 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대략 한 90여 명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9,755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107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그러면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이제 끝났다 라고 이렇게 발언을 한 뒤에 지금 뭐 미국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비난이 막 거세다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의료 종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의료 종사자, 이런 의료 전문가들은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끝나려면 멀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 발언에 대해 가지고 지금 백악관이 계속해 가지고 수습 중이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나저나 여기 저희 동네에 있는 이런 울타리를 지금 다시 이렇게 또 페인트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네요. 페인트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이런 커뮤니티들은 이렇게 항상 관리가 돼야 하는 것 같아요.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금세 녹슬고 뭐 난리 부르스가 나가겠죠. 어쨌든 여기 좀 빨리 좀 물 좀 채워줬으면 좋겠네요. 지금 호수가 마른지 올해부터 완전히 말라버렸거든요. 올해부터 완전히 말라버려가지고 예전에 여기에 오리들도 많이 오고 그랬었는데 조금 안타까운 감이 없잖아 있고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들이닥친 이런 지구온난화가 저희 집 근처에도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심각하구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났다라는 그런 말을 한 뒤로부터 이 미국에 있는 백신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화이자나 모더나 이런 백신 회사들의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폭락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아직도 지금 매일같이 400여 명 정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을 하고 있는데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보냐, 아직 팬데믹 끝나려면 멀었다 라고 이렇게 의사 종사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말을 좀 실수를 한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팬데믹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끝났다라는 것과 이제 비슷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난리도 아니네요. 난리도 아니고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난 거는 아니죠. 끝나가고 있는 중이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 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는 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매일같이 400여 명씩 사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가지고 사망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거든요. 매일 400여 명 많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깜짝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이 에볼라 있지 않습니까? 에볼라가 다시 3년 만에 발병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에볼라에 걸려서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우간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에볼라라고 하는 것은 치사율이 90%나 달하거든요. 에볼라 한번 걸리면은 그냥 거의 뭐 사망한다고 그렇게 봐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에볼라가 또 이런 질병이 다시 이렇게 재발하는 것을 보니까
하니까 좀 걱정이 들기도 하네요. 제발 좀 많이 좀 안 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런데 이런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치사율이 90%라고 하니까 이런 에볼라 같은 것들은, 이런 질병들은 잘 안 퍼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에볼라에 걸리면은 거의 다 그냥 바로 죽기 때문에, 사망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걸리기 전에 이 환자가 사망을 해가지고 많이 퍼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것은 또 어느 정도 안심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되는데, 뭐 어쨌든 제발 좀 이런 질병들 좀 빨리 좀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 2점 듣기로 하고, 러시아와 유크레인 이 전쟁 상황을 또 본다고 하면은, 전쟁은 일어난 지가 209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기에서 지금 잔디를 깎고 계시네요. 잔디를 깎고 있으면서 유크레인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유크레인에서 유크레인 군사들이 어마무시하게 땅들을 다시 지금 수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수복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러시아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는 이 유크레인 땅들에 대해 가지고 이곳에서 지금 러시아 영토로 병합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주민 투표를 지금 강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번 주에 주민 투표를 강행을 한다고 합니다. 루안스크, 도네츠크, 헤르손, 그리고 자포리자, 이렇게 이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는 4곳에 대해 가지고 요번 주 안에 바로 주민투표를 한다고 하네요. 분명히 조작이 되겠죠. 분명히 조작이 되고, 그리고 러시아는 공표를 하겠죠. 이 4곳에 대한 우리들이 점령을 하고 있는 이 유크레인 땅들은 우리가 해방을 시켜줬다 라고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주민투표는 우리 러시아한테 넘어온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크림반도랑 더불어 가지고 이런 유크레인 땅들을 먹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주 그냥 썩을 놈들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제발 좀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러시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유크레인이 생각보다 너무나 잘 싸워주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되네요. 그런데 야, 저기 잔디 지금 깎고 있는데 엄청 시끄럽네요. 엄청나게 굉장히 시끄러운 잔디 기계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러시아가 이 병력이 부족해 가지고 용병을 지금 쓰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용병으로 죄수 있지 않습니까? 죄수를 지금 범법자들 1,500여 명 정도를 지금 모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역시 러시아답고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정말 많이 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엄청나게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물자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군인들도 굉장히 많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병력이 모자라 가지고 죄수들까지 지금 병력으로 모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됩니다. 빨리 좀 러시아, 너네들의 자리를 망각하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빨리 너네 나라로 돌아가서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너네 나라 지위를 좀 되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냥 뭐 이렇게 무력으로 지금 이 시대, 2020년도 이 시대에 무력으로 지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들보다 우위하다고 이것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또라이 새끼들이 아닌가. 푸틴이 또라이죠, 푸틴. 푸틴이 또라이 새끼가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빨리 너네 나라로 돌아가고 전쟁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전쟁이 시작을 한 뒤로부터 유크레인에서는 제공권 있지 않습니까? 이 유크레인 하늘을 한 번도 이 러시아한테 내준 적이 없다고 하네요. 제공권을 무슨 러시아에서 장악을 했다느니 말았다느니 그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런데 그런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부터 유크레인 군들은, 유크레인 군에서는 지금까지 러시아 전투기 한 55대 정도, 굉장히 많죠, 55대 정도를 파괴를 했다, 격추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 대박이네요. 역시 유크레인 잘 싸워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투기가 한 대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굉장히 비싼데, 그런 엄청나게 비싼 전투기들을 55대나 격퇴를 시켰다고 하니까 아주 잘 싸워주고 있는 유크레인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와, 저기 엄청나게 높은 나무 위에서 지금
가지치기를 하고 있네요. 저기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분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나저나 굉장히 뜨겁네요. 지금 공기는 차갑거든요. 네, 공기는 차가운데 그런데 햇볕은 굉장히 따갑습니다. 네, 따가워가지고 빨리 그늘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 있고요. 네, 그러면서 또 계속 또 걸어다니면서 뉴스를 한다고 하면은 와, 여기도 지금 나무 위로 올라가 가지고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지금 가지치기를 하고 있네요. 야, 무슨 닌자인 줄 알았어. 안 보였거든요. 안 보였는데 갑자기 뭐 그 전기톱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나무 지금 자르고 있고요. 네, 가지치기를 잘 해야지 나무가 잘 자란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방향대로 자란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러시아 이 푸틴은 에너지를 무기로 해가지고 이제 가스를 잠그지 않았습니까? 이 가스 파이프를 유럽으로 넘어가는 이 가스 파이프를 지금 잠궜는데도 불구하고 유럽은 이 가스를 계속해가지고 이 가스 탱크를 지금 90%대까지 지금 채웠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래가지고 올 겨울에 무난히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이 유럽에서 가스 가격이나 전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해요. 네,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가스 부족 사태도 없을 거라고 합니다. 네,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가스 같은 거, 전기 같은 거 조금씩 아낀다고 하면은 충분히 잘 넘길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네, 유럽에서 아주 잘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유크레인 잘 싸워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러시아는 폭삭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러시아, 너네들이 전 세계에 영향 끼치는 것은 별로 없다 라는 것을 망각하고 너네들 빨리 전쟁 끝내고 너네 나라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다, 러시아 이 푸틴 또라이야.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미국 기업들, 화이자나 이 아마존 같은 이런 미국 기업들에서 3년 동안 이 난민들 있지 않습니까? 뭐 유크레인 난민이나 이런 난민들을 2만여 명 정도 이제 채용을 해가지고 이제 고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 기업들 아주 잘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유크레인이 굉장히 잘 싸워주고 있으면서 유크레인 이 키이우 이 수도에서부터 이 맥도날드 있지 않습니까? 맥도날드가 다시 오픈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맥도날드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맥도날드 이제 다시 이렇게 하나둘씩 오픈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한 3개 정도 키이우에 대략 한 3개 정도의 맥도날드가 오픈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차츰차츰 계속해 가지고 이 맥도날드 매장 오픈하는 것을 늘려나가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 가지고 이 유크레인이 굉장히 잘 싸워주고 있고, 그리고 이 러시아가 공격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다고 하니까 지금 유크레인에서도 계속해 가지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따봉이고요. 유크레인 빨리 잘 싸워줘 가지고 모든 러시아 이 또라이 새끼들, 이 러시아 국민들 모두 다 몰아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은 이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 소식은 이쯤 듣기로 하고,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어제 멕시코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에서 굉장히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제 따로 이렇게 올려드린 적이 있죠. 올려드렸었는데, 어제 멕시코, 이 멕시코 시티에서 대략 한 500km 정도 떨어진 어느 한 도시에서 지진이 7.7, 규모 7.7, 뭐 7.6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규모 7.7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커다란 지진이 일어난 뒤에도 계속해 가지고 여진이 한 50차례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50차례 중에 또 굉장히 커다란 지진이 있었다고 하는데 5.9의 또 지진이 또 일어났었다고 하네요. 굉장히 커다란 7.7 지진 이후에 이제 5.9의 지진이 또 일어났다고 하니까 지금 멕시코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제 멕시코에서 7.7의 굉장히 커다란 지진이 일어나면서 2명 정도가 이제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10명이 부상을 당했다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런 건물들이 또 파손이 됐다고 합니다. 파손도 되고 뭐 부상도 당하고 사망도 많이 당하고 그랬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난 그 날짜가 5년 전, 그리고 37년 전에 굉장히 커다란 멕시코에서 지진이 일어났었던 날이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날이 좀 저주받은 날이 아닌가
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신기하죠. 이 똑같은 달에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지진이 또 이렇게 일어났다고 하니까 조금 소름 끼치는 감이 없지 않아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이 아니라 굉장히 예전에 그 엔시언트 타임에 그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겪었다고 하면은 뭐 사람들 뭐 제물로 바치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어쨌든 간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불의 고리라고 해가지고 이 환태평양으로 해가지고 여기 동그랗게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이죠.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대만에서도 굉장히 커다란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6.4 일어났다가 그리고 7.1로 이렇게 처음에 나왔다가 6.9로 조정이 된 굉장히 커다란 지진이 두 번이나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만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크고 작은 이런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제 이렇게 또 멕시코에서 굉장히 커다란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난 곳들이 모두 다 이 불의 고리에서 지진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 고리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 있는 샌앤드레아스 이 산맥으로 이곳으로 지금 불의 고리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곳이 지진이 난다고 하면은 적어도 한 7.0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네요. 제발 좀 그런 지진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런데 계속해 가지고 여기 캘리포니아,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는 LA 근처로 해 가지고 언젠가는 샌앤드레아스 이 산맥에서 굉장히 커다란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모두 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은 좀 조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계속해 가지고 이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항상 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비상식량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은 물 같은 거 여비로 좀 구비 좀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군도 이제 가짜 계정, 가짜 SNS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공작 활동 같은 것을 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미군이 사용을 하고 있었던 한 150여 개 정도의 계정이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조금 망신살이 조금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됐고요. 그러면서 브라질에서는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도 이 한류가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이렇게 한국 컬처가 굉장히 인기가 많으면서 브라질에서 이런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박보검 씨 있지 않습니까? 박보검 씨를 사칭을 해가지고 브라질의 어느 한 팬한테 다가가가지고 $10,000 정도나 $10,000 정도나 이렇게 갈취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보검이라고 이렇게 속였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속아 넘어가서 이제 $10,000나 이렇게 사기를 쳤다고 하니까 정말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박보검 씨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10,000를 달라고 팬한테 구걸을 하겠냐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박보검 씨가 굉장히 올바른 청년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절대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사기를 친 사람이 한국 사람도 아니라고 합니다. 사기를 친 사람이 브라질 사람이라고 하네요. 브라질 사람이 자신은 박보검이다 라고 하면서 사기를 이제 자신의 나라 사람, 그러니까 브라질리언한테 이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10,000나 뜯어냈다가 걸렸다고 하네요. 죄를 좀 달게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이 포르토리코를 본다고 하면은 수리남에서 나왔었던 이 포르토리코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허리케인 피오나가 이제 들어 닥치면서 엄청난 피해를 겪었다고 하네요. 도로가 물에 잠기고 그리고 수많은 이제 가옥들, 수많은 주택들이 이제 물에 잠기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산사태도 일어나고 뭐 폭우도 뭐 굉장히 많이 났고요. 굉장히 큰 재산 피해가 났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가 또 좀 큰 길이기 때문에 차들이 좀 지나다녀 가지고 좀 시끄러운 점 죄송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제 얼큰이 얼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또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중국에 있는 어느 한 배터리 만드는 무슨 기업이라고 합니다. 배터리 만드는 이 공장에서 누가
담배를 폈다고 합니다. 네, 이 공장 안에서는 담배를 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워가지고 이 담배 핀 사람을 잡기 위해 가지고 화장실에까지 감시 카메라, 이 CC 카메라를 다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화장실 그 똥 싸는 그 변기에까지 CCTV를 달아놨다고 합니다. 이 흡연자를 잡기 위해 가지고, 야, 역시 중국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기사였는데, 아니 중국에는 인권이 없나요? 남이 똥 싸는 것까지 이렇게 CCTV로 이렇게 영상을 찍었다고 하니까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국이 개념이 없다라는 그런 소리가 많이 돌지 않나 라고 또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있는 인디오라는 곳에서 이곳에서 8살짜리 아이가 강아지, 개한테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길거리에 이렇게 가다가 어느 한 핏불이, 핏불 아시죠? 항상 개 물림 사고가 당하면은 핏불, 굉장히 좀 사나운 사냥개죠. 이 핏불이 많이 사람을 이렇게 무는데, 어제도 아니나 다를까 강아지 이 핏불이 8살짜리 아이를 물었다고 합니다. 물었는데 그 주변에 있던 어른들 2명이 이 핏불을 이렇게 떼어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핏불을 떼어냈는데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핏불은 한번 사람을 문다고 하면은 절대 놔주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8살짜리 아이는 바로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2살짜리 핏불이라고 하거든요. 이 2살짜리 핏불의 오너가 또 이렇게 체포까지는 아니고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2살짜리 핏불은 애니멀 컨트롤에서 잡아갔다고 하고, 그리고 안락사를 시킨다고 하네요. 분명히 이런 강아지 좀 이런 사나운, 우리 개는 물지 않아요. 그래도 무조건 강아지들은 목줄을 채워야 합니다. 그 누구도 모르거든요. 언제 이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물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강아지에 물려가지고 사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런데,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꼭 밖에 나가실 때는 자신의 강아지가 자신은 물지도 않고, 그리고 굉장히 착하다고 하더라도 꼭 강아지는 목줄을 채우고, 밖에 나가실 때는 꼭 목줄 채우고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큰 강아지 굉장히 무서워 해가지고 강아지 막 짖고 막 그러면은 진짜 진짜 아우 막 발로 그냥 빵 차주고 싶고 그래요. 강아지 무섭거든요. 괜히 저 물까봐, 제발 좀. 저도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남의 강아지가 이렇게 짖으면서 달려오면은 답이 없거든요. 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강아지를 키우시면은 목줄 꼭 하시고 밖에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냥 공원 있잖아요. 그냥 보통 공원에서는 거기에서도 목줄을 꼭 해야 합니다. 꼭 목줄을 풀 수 있는 공원은 바로 강아지 공원이 또 따로 있어요. 울타리가 쳐져 있는 강아지 공원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곳에서만 이제 목줄을 풀기를 부탁드려 보고요. 그러면서 가든그로브,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제 가든그로브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가든그로브가 예전에 여기 플러턴이 제2의 한인타운이 아니었을 때는 가든그로브가 제2의 한인타운이었거든요. 어쨌든 이 가든그로브에서 어제 어느 한 자동차가 도넛을 하면서 또 난리 부르스를 쳤다고 하네요. 어마무시하게 이제 레클레스 드라이버죠. 공도에서 뭐 도넛 하면서 뭐 레이스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경찰에 걸렸다고 합니다. 경찰에 걸렸는데, 그런데 더 황당한 게 이 자동차를 수색을 해보니까 이 자동차 안에서 11파운드의 코케인이 발견이 됐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자신의 자동차 안에 마약이 그만큼 어마무시하게 들었다고 하면은 조용히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역시 이런 범죄자들도 머리가 똑똑해야 하지 않나, 머리가 빈 또라이가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범법자들을 잘 잡았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가 마약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LA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펜타닐 그 알약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가지고, 펜타닐이라고 하는 것은 헤로인이거든요. 헤로인에서 이제 축출이 된 그런 마약인데,
있는데, 펜타닐이 고등학교 내에서 지금 LA요. LA 고등학교 내에서 지금 돌고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두 명의 고등학생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펜타닐 오버도스 때문에 지금 병원에 실려간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러면서 어제는 또 여기 샌버나르디노에 있는 어느 한 콘서트장이었다고 합니다. 뮤직 페스티벌 이 콘서트장에서 어느 한 뭐 20대인가 30대 사람이 펜타닐을 먹고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 펜타닐을 이제 오버도스가 돼가지고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올라오면서 지금 서던 캘리포니아에 마약 비상상태라고 합니다. 마약 비상상태. 네, 그래가지고 저희 학교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애들 학교에서도, 저희 애들 학교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 애들 학교에서도 경찰까지 와가지고 마약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연설 같은 거를 또 해줬다고 하네요. 마약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리고 뭐 스키틀즈 같은, 누가 스키틀즈 같은 그런 마약을 만들었나 봐요. 요런 것도 절대 누가 주더라도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 마약 때문에 말도 아니라고 합니다. 마약 절대로 손에 대서도 안 되죠. 이렇게 한번 손에 댄다고 하면은 절대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약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피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오늘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아니나 다를까 또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시장 이렇게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부터 연준에서의 FOMC 회의가 시작을 하거든요. 오늘하고 내일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아마도 이때 이제 금리가 이제 오르게 되는데, 금리가 0.75%로 자이언트 스텝으로 오를 것 같다. 그리고 아주 조그마한 이제 확률로 100% BP, 그러니까 1%의 금리도 상승을 할 수가 있다. 울트라 스텝이요. 울트라 스텝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미국 주식시장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9%, S&P 500은 마이너스 0.8%,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0.4%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FOMC를 통해 가지고 내일에 이제 금리가 얼마나 상승을 할지 발표를 하거든요. 발표를 하는데, 만약에 내일도 이 금리가 0.75%로 자이언트 스텝으로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미국은 3연속,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연준에서는 내년 말까지, 올해 말 말고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골드만삭스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에도 좀 돈이 많이 수중에 없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이제 돈줄이 또 쪼여진다고 하면은 투자하는 금액이 또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주식에는 별로 좋지는 않죠.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아닙니까?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은 원래는 통상적으로 금값 있잖아요. 금값이 상승을 해야 합니다. 금값이 상승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금값을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2100달러 정도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올랐다가 지금은 계속 떨어져 가지고 지금 1600달러 때까지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은 좀 굉장히 좀 희한하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은 금으로 자산이 몰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에 자산이 몰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금리 때문이라고 하네요. 금리를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오면서 국채 금리가 또 계속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이 오히려 국채 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은 금리를 내려가지고 경기를 부양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반대 상황이죠. 인플레이션이 계속 있어가지고 경기 침체가 오다 보니까 금리를 지금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 채권 수익률이 11년 만에 지금 최고치로 상승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증시에
먹구름이 지금 껴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채권이라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채권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주식시장이 어려울 때는 이 주식시장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채권 시장에, 미국 채권에 돈을 넣어놓는 게 훨씬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미국 채권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미국 채권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돈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금에 투자하는 것들도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월드뱅크 있지 않습니까? 세계은행 총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경기 침체가 아마도 내년에도 계속 지속이 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우려를 한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굉장히 걱정입니다. 네, 이렇게 경기 침체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은, 야, 미국 주식시장 네, 계속 조금 안 좋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스웨덴 있지 않습니까? 스웨덴에서는 금리 인상을 1%포인트 했다고 합니다. 네, 1%포인트를 하면서 울트라 스텝으로 금리를 인상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스웨덴에서는 30년 만에 최고치로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계속 해가지고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기 위해 가지고 금리 인상을 미국으로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분명히 올 것으로 그렇게 모두 다 전망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PC 시장, 컴퓨터 시장이 계속 위축이 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 섞인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로 인해 가지고 AMD나 그러니까 이 컴퓨터 CPU 만드는 AMD나 인텔의 주가에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래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인텔이나 AMD 주가가 조금씩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됩니다. 그러면서 어제 포드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장을 마감을 한 뒤로 포드에서 우리 포드의 3분기 공급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한 10억 달러 정도 10억 달러 정도 이제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3분기 수익률이 굉장히 나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네, 그로 인해 가지고 어제 장외 시장에서 5% 이상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내려갔는데 오늘은 거의 10% 9점 몇 퍼센트 정도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네, 거의 10% 정도 포드 주식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에서 무역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역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리쇼링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미국이 문제가 되는 게 이 제조업이 지금 거의 다 중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가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어마무시하게 빨리 성장을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계속 하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 정부나 뭐 트럼프 정부나 트럼프 정부 때부터 계속 했었죠. 미국에서는 계속 해가지고 미국에서 물건을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주문을 넣으면서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기업들이 리쇼링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하네요. 리쇼링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나 해외에 있는 그런 제조 공장들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리쇼링을 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대세로 떠오르면서 자동화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뭐 물건 같은 거 이런 거 만들 때 자동화 시스템, 뭐 로봇 팔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에는 기회일 거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리쇼링 하면서 또 공장 같은 거를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건설 업계에도 좀 기회가 있을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리쇼링을 하면서 반도체 시장에도 어느 정도 좀 기회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미국으로 이런 생산 기지들을 다시 옮겨오면서 계속 지금 옮기고 있거든요. 이렇게 옮겨오면서 중국에서 이렇게 많이 옮겨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특히 이 산업 자동화 요게 또 많이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유망 업종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페이스북 메타의 마크 저커버거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메타, 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인기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계속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메타의 주가가 계속해서 급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마크 저커버거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부자 순위에서 꼭 10위 안에 들어갔었거든요. 10위 안에 들어갔
나왔었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메타의 주가가 뭐 거의 뭐 50% 반토막 나면서 마크 저커버그의 재산 한 700억 달러? 한 700억 달러 정도가 증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증발하게 되면서 마크 저커버거의 전 세계 부자 순위가 20위로 밀려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페이스북 하지 않습니다. 페이스북 요즘에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죠. 예전에는 진짜 페이스북이 재밌어 가지고 페이스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도 뭐 예전만큼은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요즘에는 유튜브가 대세죠. 유튜브 많이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주가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주택 착공 건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략 한 12% 정도 늘었다고는 하는데, 하지만 아시다시피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계속 안 좋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 건설 업계에서도 좀 안 좋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동산에 관련된 그런 주식들이나 그런 깜짝아 도마뱀이 저희 집 앞에서 돌아다니고 있네요. 아, 깜짝이야. 뭐 부스럭부스럭 거려 가지고 개깜놀을 했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오늘 뉴스 이렇게 하면서 저희 집에 왔는데요. 왔으면서 어쨌든 간에 이 건설 업계도 계속해서 좀 안 좋을 거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거든요. 날씨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집 주변에 이렇게 산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산책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운동도 되고요. 이렇게 살도 빠지고요. 그리고 동네를 어떻게 생겼는지 구석구석 더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산책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